네, 오늘은 그 대한민국의 특급 강사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는 이진아라고 하고요. 브랜드유 리더십 센터 소장으로 있는데 주로 리더십 관련된 강의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된 강의도 하고 있고 또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녀교육법 이런 강의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뭐 세바시에도 출연하셨고 EBS도 또 찾아보시면 그 특강이 있고 뭐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주제 중에 대표적인 게 중2를 다뤘던 네. 그 아주 한때 유명했던 책이 있었어요. 제목부터 말씀해 주시죠. 관련된 책이 엄마는 불안하고 아이는 억울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사춘기 처방전. 사춘기 네. 처방전. 네. 이렇게 중2병과 관련된 책들을 썼었어요. 아, 두 가지가 다 중2병과 관련된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책을 쓰시게 된 동기가 그때 아이가 중학교 네, 2학년이어가지고 쓰시게 된 거였죠. 하여튼 그때 그 굉장히 반응이 그 당시에 꽤 있었는데 그거는 아마 공감하기 때문에 그 네. 이야기에 공감해서 그런 거죠. 뭐 중2라고 하는 그 나이가 뭐 특별한 뭐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마 이제 어린이에서 청소년이 되는 첫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특히 하필이면은 요즘에 이제 사춘기가 좀 빨라져서 초등학생도 겪는다고 하는데도 굳이 중2를 대표로 하는 거는 초등학생은 사춘기가 와도 아직 좀 어린이의 느낌이 있어요. 본격적 사춘기는 아니고 또 중학교 1학년 되면 학교에 적응하느라고 사춘기가 막 이렇게 뿜어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중3 되면 약간 적응하고 그런데 이제 중2는 학교 적응은 완벽히 끝났고 아직 고등학교 입시 뭐 이런 거 생각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있고 약간 이렇게 억누르던 중3들은 이제 약간 한 걸음 뒤에 나가서 얘네들한테 간섭도 좀 덜하고 그러면서도 학교하고 부모님은 중2 아이들이 가장 사춘기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관심에서 약간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2 아이들이 이제 내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약간 그 중간 시기 그러면서 중2가 딱 되는 순간 중2병이라는 말이 들어오면서 아이들이 사춘기를 내가 마음껏 뽐내보리라 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나 이제 중2병 걸릴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게까지 된 것 같아요. 그 남학생, 여학생 구분이 없어요? 네. 그러면 그 특성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나요? 이제 사춘기에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중2병이라고 할 때는 사실은 이제 특별한 어떤 특징이 있는 건 아니고 사춘기의 여러 증상증이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한꺼번에 강도가 세게 나타나는 그 시기를 조금 어른들 입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특정적으로 중2병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증상을 몇 가지 얘기하자면 이제 첫 번째가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그래서 굉장히 짜증을 많이 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입장, 어른 입장에서는 싫어, 안 해,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 반항. 그래서 그 자녀분은 중2병을 잘. 네, 저희 아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될 때 갑자기 애가 굉장히 무난한 애였는데 좀 예민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아이들하고 같이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하다가 그때 아이들과 같이 요 중2병 좀 예방 프로그램 같이 하기 시작했는데 다행히 그 프로그램을 같이 했던 친구들은 저희 아이를 비롯해서 좀 무난하게 지나갔고요. 그 친구들은 이제 벌써 많이 커서 다들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도 있고 아직 대학교 다니는 친구도 있고 그렇죠. 여러 분야의 강의를 아주 탁월하게 하고 계신데 그 중에는 이제 여성학자로서 뭐 양성평등 이런 이제 그 강의를 많이 하셨죠. 네. 요즘 또 계속 성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게 이제 정치 이슈화되기도 하고 지금 우리 사회의 그 성인지 양성평등과 관련돼서 좀 가장 뭐라 그럴까요? 귀 기울여 드려야 될 어떤 키워드? 뭐가 있을까요? 키워드는 성인지 감수성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지가 꽤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성인지 감수성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진짜 아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 지겹다. 또 이런 반응인데 사실은 그 성인지 감수성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의 수준이 달라지면서 성인지 감수성의 수준도 좀 달라져서 내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민감성을 좀 더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연령대별로 네. 본다면은 네. 그 성인지 감수성이 가장 뭐 취약하다 그럴까요? 부족한 연령대가 어디라고 보시나요? 아마 예상하시겠지만 60대 이상이 아무래도 성인지 감수성이 가장 떨어지는 편이고요. 그리고 의외로 성인지 감수성이 조금 낮은 층이 20대, 30대 남성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여쭤본 건데 네. 그 이유가 뭐죠? 아무래도 그 여성을 같은 그 이제 아주 치열한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데서 좀 벌어진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30대 중후반부터 40대에 가면 남성들이 성인지 감수성 굉장히 높아지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20대, 30대 초반의 남성들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만큼의 여유가 사실 지금 굉장히 없거든요. 그래서 취업해야 되고, 뭐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경쟁 상황에서 과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여성들하고 경쟁했을 때 상대적 우위가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여성 얘기해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30대 중반, 40대 가면 결혼하고 육아하고 이럴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여성인 부인들이 아기 낳고 육아하고 하느라고 일 못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뭐를 어떤 거를 평가하는 데는 좀 비교하는 게 아무래도 좀 편한데 그럼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그 성인지 감수성의 순위라고 그럴까요? 그게 어느 정도 되나요? 거의 맨 꼴찌라고 OECD 국가 중에 거의 맨 꼴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요즘에 유럽 젊은이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친구들은 성인지 감수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나 성차별주의자 아니야 이게 아니라 성인지 감수성 없으면 혹은 성평등주의자가 아니면 다 성차별주의자야 이렇게 얘기한대요. 남학생들도. 근데 우리는 이제 굳이 그걸 밝혀야만 성평등주의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부분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게 아마 사회 문제가 되는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리더십 연구도 오래 하셨으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 또 그런 걸 위해서 청년들 젊은 또 학생들에겐 뭘 좀 가르쳐야 될까요? 사실 리더십의 첫 출발점이 이제 자기 인식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 인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내가 정한 목표와 내가 가야 할 방향, 정말 내가 원하는 것,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길을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IMF를 겪으면서 이제 부모가 된 세대들이 열심히 하면 된다 해서 열심히 해도 안 될 수가 있다를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열심히 해도 안 될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재밌는 걸 해봐 이래야 되는데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고들을 조금 바꾸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최인저의 그 취지에 따라서 또 질문을 좀 드리면 선생님과 같은 여성학자의 길, 리더십이나 이런 분야의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 이 분야가 궁금한 사람에게는 상담을 좀 친절하게 해주시는 것도 그렇죠. 하나의 좋은 일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런 강의 참 듣고 싶은데 우리 단체는
돈이 없어. 그리고 여건이 좀 너무 안 돼. 근데 한 번은 좀 모시고 싶어. 이러면은 좀 응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저는 지금도 그러는데 강의를 많이 받는 데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정말 차비만 받는 데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관 담당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미안해 하시면서 얘기하시는데 별로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거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가는 거거든요. 오케이. 제가 강의하는 이유가 이 강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이 돈 때문에 못한다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불러주시면 기쁘게 가겠습니다. 오늘 아주 간곡히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네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요청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여튼 바쁘신데 이렇게 인터뷰에 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